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 어제 이슈와는 좀 사뭇 반대되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언급드렸던 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S&P 500은 탄력이 확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수급이 겉으로는 우원 보일지언정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에 쏠리고 있고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는 것이 미국도 국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겠죠. 오늘도 많은 이슈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면 뉴욕장 분위기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은 다소 제한되는 흐름이었죠. 달러 약세로 인해서 반도체가 치고 나가는 등의 일부 기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을 키워나가지는 못했는데요.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또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발목을 잡았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을 앞둔 부담감도 여실히 느껴졌고요.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상품 시장 대다수가 상승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3% 이상이나 뛰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표 종합입니다. 유로존 S&P 종합 PMI가 7월 대비해서 좀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 제조업은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 미국 S&P 종합 PMI도 7월 47.7 대비 8월 45로 부진했습니다. 2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무려 13%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주택 구입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많은 이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지 못했고요. 자, 개별 종목군들의 이슈로 들어가 본다면 주요 상품 선물 시장에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금속 쪽부터 시작해서 곡물까지 다 강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비료주나 곡물이나 금속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갔는데요. 구리 쪽에서도 프리포트 맥모란을 필두로 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났고요. 알루미늄도 알코어 등 5% 이상 뛰는 등 생각보다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요즘 우라늄 쪽의 움직임이 꽤나 좋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라늄이 약 40% 급등했고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밈 투자 현상이 우라늄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도 이 상승의 근거가 되겠죠. 어찌됐건 상품 시장 또 인플레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어제 우리 장에 이미 금속과 알루미늄, 아연 혹은 원전 이쪽 종목들이 미리 올랐었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인 건지 아니면 오늘 장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로 두시죠.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감산 가능성이 더해졌기 때문이죠. 사우디 측에서 감산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오펙 플러스 국가들도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엔 감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유가가 뛰었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탈, 마라톤오일 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섰습니다. 신대생 쪽도 상승이었어요. 풍력과 태양광 올라갔는데 테마로 봤을 때는 상승불이 켜져 있었지만 일부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점, 상승 종목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브로드윈드 에너지가 14% 정도 올랐죠. 유가와 그리고 전통적인 에너지와 신재생이 같이 올라가는 최근에 참 독특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이 움직임 반영 여부 체크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지수가 나름 서머랠리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언제 하락할까, 하락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졌었죠. 지수 반등에도 불안해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200일선 맞고 떨어지고 있는 지금 뉴욕장 그 전에 올라올 때 보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돼서 올랐던 것이 아니라 매도가 쉬어갔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강한 탄력을 애초에 나타낼 수 없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의 미묘함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매수 자금 유입은 없고 그나마 있는 자금들이 대형주 위주로만 조금 독식되고 있다는 점, 계속된 불안감이 중소형주의 변동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하루 사이에 반전된 쪽은 바로 천연가스예요. 영국 천연가스, 유럽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 어제 보내드렸던 수치인데 모두 다 어제는 급등이었고 하루 사이에 모두 또 하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 20%를 담당하고 있는 공장이 11월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언제나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강세장이 아닐 때는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이슈를 점검해 왔던 것 중에서 이제 가능성들을 보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실 시기인 것 같아요. 유럽이 천연가스 재고를 좀 원만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요.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라인강 수위 바닥을 나타낸다, 30cm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폭염 이후에 폭우가 오면서 라인강 수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슈들이 더해졌을 때 유로달러가 회복할지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폭염의 진정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자, 여기까지가 미장 이야기고요. 오늘 국내장 어제장부터 복귀해 나가면서 한번 예상을 해보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전약 후 더 약이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장 초반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 유입이라도 있었는데요. 올랐던 쪽에서는 조선, 방산, 원전, 신재생, 원유 쪽 최근에 계속 돌고 돌았던 섹터이고요. 떨어진 쪽은 반도체, 바이오, 엔터, 게임과 같은 경기 민감 성장주들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저가 매수가 있었는데 오후에는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탄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나타났던 이유는 미국 측이 러시아가 우크라 기반 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포착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제 종목을 보시면 절실한 에너지였던 게 느껴졌죠. 일단 하역시설 가동 중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PC 같은 경우는 전체 세계 원유 시장의 1%를 옮기는 쪽이기 때문에 원유가 올라갔다,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슈가 반영이 된 거죠. 사우디의 감산 가능성도 더해지면서 이쪽 원유 쪽 종목들의 강세 확인됐었고요. 가스전, 유전,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사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추가 상승을 나타냈죠.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도 어제 강했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 밤사이에 또 내놓은 소식입니다.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볼 거고 하나솔루션, CS윈드 주목하자라고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이 두 종목, 풍력과 태양광의 대표 종목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가 절실했고 그 가운데 천연가스의 절실함 그 뒷면에서 LNG 관련주들 여전히 강했습니다. 1승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세진중공업부터 피팅업체들, 본행제, 그리고 가스를 배급하는 쪽까지 모두 다 또 상승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죠. 오늘도 잠시 후에 조선주에 대한 전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LNG 쪽이라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요즘 시장에서 CC 리스크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CC 리스크라는 것은 기존의 코비드를 겪었고 거기에 또 기후 타격까지 제조업이 겪고 있다라는 건데 딱 떠오르는 지역들이 있죠. 오늘은 중국 쪽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중국에서 IT 수도로 여겨지는 쓰촨성이 폭염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가장 뜨거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15일부터 공장 폐쇄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걸 더 연장해서 25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이 쓰촨성 같은 경우는 전력 대다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데 양쯔강이 말라가면서 수위가 낮아져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쓰촨성에 가 있는 기업들이요. 인텔, 도요타, CATL, 현대차, 포스코, SK하이닉스. 제조업의 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쓰촨성에서는 전 세계 출하 아이패드의 절반이 나오고요. 전 세계 노트북 탑재 반도체 절반이 여기서 패키징 공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제조업에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스촨성이 뜨거우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자 어제 국내에서는 관련한 반사 이익 기대감 쪽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촨성에서 징코솔라나 퉁웨이 같은 곳이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에 이 폴리실리콘과 모듈, 셀 쪽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됐고요. OCI부터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올라갔죠. 그리고 수산화리튬도 중국의 28%를 스촨성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문을 닫았다. 리튬 쪽이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이슈 속에 관련주들 일부가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이중고로 인해서 알루미늄 쪽도 오름세에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좀 시세가 추가적으로 날 게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다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은 24시간 안에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 온도 38도 정도에서 28도 쪽으로 낮아지는 지역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수혜로 인해 시세를 냈던 쪽은 또 빠르게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죠. 다만 이건 살짝 다를 것 같습니다. 수산화 리튬 쪽이요. 무역협회에서 낸 자료를 보면 중국 무역수지 적자 진단을 해봤더니 그 가운데 수산화 리튬이 딱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산화 리튬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을 보시면 7월까지 무려 지난해 대비 469%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쪽이라는 거죠. 이 탄산리튬은 노트북과 같은 이 스마트 기기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차 대중화 움직임에 발맞춰서 우리가 많이 수입했다라는 겁니다. 이쪽은 탈중국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내에서 그 체인 쪽은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시장의 시각 나오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전략도 나눠보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요. 이렇게 한번 테마를 짜봤습니다. 시가총액이 올라간 쪽과 떨어진 쪽이 있는데 오늘은 떨어진 쪽에서 회생이 가능한 게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 올해 들어서 시총이 올라간 쪽을 보시면 조선과 방산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 쪽 이렇게 눈에 띄죠. 반면에 시가총액 순위가 떨어진 곳을 보시면 뭐 거의 다 게임입니다. 하이브도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페이. 이 밖의 종목도 너무나 많겠죠. 일단 대략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앞서 시장 시황 내용과 좀 동일하게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진했던 쪽을 살아날 곳이 어딜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올해 상승률입니다. 부진했던 쪽 대표 주자 반도체, 삼성전자가 또 6만 원권 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24% 빠졌고요. 게임 쪽은 처참하죠. 버러비스, NC, 넷마블 모두 다 40%, 50% 밀려났습니다. 여행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 효과 거의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5G는 대한광통신이 특이해 보일 정도입니다. 다른 쪽은 부진했는데 이쪽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이러한 섹터들 중에서 눈여겨보고 지금 한번 담아도 좋을 섹터가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길 겁니다. 밤사이에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K반도체 경고음이 또 울리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8.6%를 전망하던 기관에서 0.6%로 낮춰 잡았고요. 삼성 D램 매출이 반년째 하락하고 있고 3분기 D램 가격은 18% 급락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삼성과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악재의 목소리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목소리가 사실 좋았던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에도 내성이 생기곤 있긴 한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빠르게 어찌됐건 털어내고 다른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매수 기회인지 전략을 챙겨보죠. 자, 끝으로 가나안가나 가겠습니다. 소식들이 밤사이 너무 많았어요. 농심이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가격을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농심 실적 부진했었잖아요. 농심을 필두로 해서 이런 가격 인상 기조가 계속 등장하게 된다면 음식료 쪽은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폴란드 수출 본계약을 26일에 체결한다라는 이야기 들어오면서 어제 방산주들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주호 한수원 신임사장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전 쪽에서 꽤나 전문가로 여겨지는 이라고 합니다. 신임 사장의 취임에서 원전 수출 10기를 목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 강한 의지가 드러났던 만큼 원자력 관련한 이슈들도 좀 더 움직임을 보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슈 있죠?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시죠. 네,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그리고 섹터 전략 챙기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욕장 마감을 보면 그래도 뭐 그 전날 흐름 대비해서는 양호했어요. 천연가스가 급등이 급락으로 또 바뀌는 흐름 나왔고 나름 달러 약세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안하네요. 뭐 좋은 거 찾기 어렵죠. 네. 미국의 천연가스가 하락한 거는 수출을 못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유럽은 더 힘들겠죠. 미국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 거기다가 유가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제가 종가는 아직 못 봤는데 거의 한 4% 가까운 94불 넘었죠. 94불 가까이. 그래서 다시 이제 사우디 쪽에서 감산 얘기, 감산 설 그리고 유럽이 뭐 그 가스가 부족하면 기름으로 대체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나와주면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들 뭐 아까 뭐 반도체 관련된 뭐 가이던스 하향 전체적으로 좋은 건 없었어요. 단순하게 한 지난주 금 혹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조정이 나온 거에 따른 약간 반발 매수가 좀 나와주면서 하락이 좀 진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가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냥 손 놓고 있기보다는 이런 인플레 관련주들의 순환이라던가 아니면 뭐 원전, 방산, LNG 쪽에 이렇게 순환매 속에서 나름 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으시죠? 네. 그에 대한 뷰는? 근데 잘하시는 분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추격 매수해서 수익 내겠다. 방산 추격해서 수익 내겠다.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야수의 심장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굳이 뭐 쉬어갈 때는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현금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어떤 게 갈까 해서 막 하루하루 노심초사하시기보다는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뭐 한 달 쉰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대신에 종목은 계속 발굴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발굴해볼 만한 종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찬성의 폭염으로 인해서 뭐 곳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는 수산화 리튬, 폴리실리콘, 알루미늄, 아연 쪽 이런 쪽에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 이 중에서 지금도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튬 관련해서는 원래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거였던 거고 거기다가 미국이 중국산 그 부품 뭐 이런 것을 사용해도 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또 관련 대체처를 뭐 찾다 보니까 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죠. 근데 뭐 이쪽 관련해서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다라면 포스코 케미칼을 가겠지만 막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기대감으로 먼저 많이 올라왔어요.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 보면 최근에 주가 좀 한 일주일 정도 보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늦었다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강이 다 말랐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몇천 년 된, 몇백 년 된 유물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기후 변화가 계속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위기,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또 전통 화학 에너지 사용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더 친환경이니까요. 그래서 뭐 어저께도 보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특히 이쪽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업체라든지 세트박스 완성 업체라든지 공장 가동이 줄어들게 되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 최근에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하면서도 별로 많이 못 갔어요. 네. 뭐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있으면서 못 갔는데 결국에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중국향 그 제품이 적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라는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OCI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러면은 조금 더 키맞추기 장세가 연출된다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어저께 한 9%,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나 리튬주에 대해서는 의견 어찌 주세요? 뭐 금양이나 미래나노텍이나 최근에 한 번씩 굉장히 뜨거웠던 순간들이 있던 네. 종목들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뷰가 바뀌지 않아서 공격적으로 지금은 가는 종목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 뭐 한 2, 3주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온 네. 부분들에서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한다?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 뭐 이슈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으나 일단은 시장 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흐름 체크해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증시에 바닥을 깔아주고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반도체, 5G, 게임, 뭐 엔터는 올랐다가 또 좀 폭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아본다면 요때다. 좀 싸게 사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일까요? 뭐 일단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는 끝났죠. 뭐 물론 저 혼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달 반 짧게는 길게는 뭐 미국 같은 경우 2달 정도 6월 중순에 저점을 찍었으니까요. 상승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연말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보다 높다, 뭐 적다, 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2달 동안 많이 올라왔으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조정이 5%짜리일지 10%짜리일지 뭐 기간 조정일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좀 보기엔 좀 부담스럽죠. 뭐 에너지 섹터, 뭐 그리고 방산주 이외에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어요. 어저께 이들 종목군들이 없었으면 코스닥 아마 한 3% 밀렸을 것 같고 코스피도 한 2% 가까운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IT 쪽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요. 수요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입니다. 천연가스가 작년 대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전기요금이 한 4배인가 5배 이상 올랐대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예를 들어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못 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폰 신제품 나왔다고 사자 이럴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지금 겨울에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IT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가 없지 않을까 당분간은 최소 뭐 6개월 이상은 뭐 그렇다면 반도체 재고 자산 엄청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추가 그 성장 가능성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모든 게 다 기승전의 에너지네요. 그쵸. 에너지가 부족해서 소비도 줄고 네. 공장 생산도 떨어지고 투자도 줄고 그쵸. 그 타격을 받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뭐 기름값이 만약에 다시 뭐 2,500원, 400원 간다 그러면 또 차량 운행 횟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감이고 여행은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여행 수요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뭐 지정화 리스크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여행 수요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그전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가을, 겨울에 준비했다가 가격표 보고서는 그냥 적자. 그러니까 저나 유창희 대표님처럼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갈 때 진짜 살아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괌 여행 갔는데 제가 3년 전에 저희 둘째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갔을 때 1인당 항공료가 한 40만 원, 45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 비싸죠. 네. 숙박까지 한치다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걸 못 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행주도 조금은 아직은 좀 갈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 게 5G는 제가 뭐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아쉽게 그 다음에 좀 많이 못 갔는데 5G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외국인 수급은 뭐 조금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HFR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여전히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최근 한 2주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좀 지지선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그 5월, 6월 달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것이라면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IT 쪽, 그리고 여행, 항공 쪽 일단 다 보수적인 답변이시고요.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쪽에서 기회를 찾아본다면 5G 쪽 비교적 긍정의 답변 주셨습니다. 종목 추려주셨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차익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차익스픽은 저희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 나눠봤던 조선주예요. 어제 조선주 기자재가 그동안 엄청 잘 갔다가 조선주도 스물스물 올라왔고 네. 조선주가 어제 굉장히 탄력이 셌어요. 네. 뭐 결국 에너지 쪽에 또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끝에 이제 자막 종목 나온 게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는 종목군들 뭐 이런 것 나온 게 있는데 조선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왜 그러냐면 거의 1월 달이 저점이에요. 그러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조선주 들고 계셨으면 손실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뭐 아니면 수익이 나셨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부터 관심, 진짜 연초부터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도 관심 안 갖다가 이제부터 관심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거기다가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또 에너지 문제 때문에 LNG선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수급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은 조금 없으신 분들은 갖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는 조금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단계 너무 급등했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 그전에는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쪽을 말씀드렸다라면 삼성중공업 보시면 외국인들 끊임없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수주가 좀 재개가 된다라면 삼성중공업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기자재 쪽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은 한국카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한국카본 매력적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연초부터 조선주에 대해 뷰를 꽤 자주 네. 긍정적으로 주셨었어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여러 번 언급을 주셨던 만큼 좋은 흐름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 기자재보다는 조선주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으로 추려주셨고요. 기자재도 괜찮긴 하나 급등에 부담이 있다 보니 그나마 좀 덜 오른쪽 한국카본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플랜트 하시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또 피팅이에요. 네. 피팅도 뭐 당연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쪽도 단기 급등이 나오긴 그쵸. 했어요.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 정리할까요? 뭐 태광 그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요. 보유자. 네.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준다면 더 끌고 가죠. 더 뭐 주요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짧게 본다면 3일선, 뭐 길게 본다라면 뭐 5일선에서 뭐 10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AS 볼게요. 6월 13일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15% 정도 수익 나 있고요. 8월 22일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예요. 네. 이들 두 종목도 기존의 논리대로라면 이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이쪽은 사실 에너지 쪽이니까 끌고 갈까요? 에너지 쪽은 뭐 의미 있는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스 관련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10월, 11월 돼야지 가스가 아마 그 전에 논리대로 치면은 10월, 11월 돼야지 천정을 찍거든요.
그럼 아직 가스 가격이 천정 안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래서 먼저 매도하시기보다는 항상 추세가 살아있고 치고 나가는 종목은 좀 더 지켜보자.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한 2년 정도의 고점을 이제 막 돌파했어요. 저는 3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스공사는 아직 고점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가스공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다르죠. 가스공사는 좀 이제 외상 매출권이라든지 이제 가스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직 고점을 가지 않았다라면 좀 더 상승 의미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뭔가 포스코 그룹의 변화들을 생각한다면 진작에 포스코 그룹주만 다 사놨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케미칼, 인터내셔널, 그쵸. 홀딩스도 뭐 수산화 리튬 또 걸린 거 보니까요. 근데 홀딩스만 못 갔죠. 이번에 혹시 가려나요?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더 심하게 싸운다라면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유럽은 뭐 지금 전쟁 때문에 못 하니까. 그러면 뭐 언젠간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편안하게 생각나는 질문을 다 드리고 있어요. 가나 안 가나 끝으로 좀 보고 대표님 커버해 주실 거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농심 가격 인상설 있고요. 폴란드 수출 다 알던 내역인데 이제 본계약이 정말 네. 임박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에 하나 정도는 나오니까요. 뭐 농심 가격 인상 또 하나 봐요. 근데 아직 설이에요. 네, 설인가요? 네. 뭐 하려고 그러니까 설이 나오겠죠. 네네. 저희 뭐,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이긴 네. 합니다.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전 보고 있어요. 라면 이번에 실적 실망감 때문에 조금 주가 하락했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이슈로 주가 오른다라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뭐 폴란드 방산 수출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뭐 다 좋아요 방산주들. 만약에 그래도 좀 덜 오른 종목을 본다라면 비츠로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비츠로셀이 그런 무기에 들어가는 축전지 네. 이런 거를 무슨 리튬 2차 전지인가 그런 그랬던 것 거를 같은데. 공급하거든요. 근데 많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 조단위 무기 수출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스마트 뭐 이런 그리드 뭐 이런 쪽을 보면은 또 이제 집에 계량기 같은 거에 또 이게 네. 전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츠로셀입니다. 예, 비츠로셀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모습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안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후속주 관심들이 꽤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산 얘기도 있고 비츠로셀 얘기도 있고 한데 비츠로셀 긍정의 답변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또 저희가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송해서라도 이제 인사드려야겠어요.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